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파운드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중국 파운드리 하면 SMIC입니다. 대만 기업으로까지 중국계 파운드리 범주를 넓히면 대만의 TSMC도 있습니다. 이 대만 기업의 경우 중국에서 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 파운드리는 아직 기술력이 높지 않아서 고객이 중국 팹리스로 국한됩니다. 사실 중국 팹리스는 자국 파운드리엔 SMIC가 만들지 못하는 칩만 TSMC나 삼성전자에 맡기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SMIC의 기술력이 올라오면 TSMC의 중국 팹리스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각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SMIC 기술력이 올라와야 TSMC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하웨이의 통신칩과 AP 같은 것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SMIC 기술력은 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운드리 최정상인 TSMC,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크게 못 미치지만 SMIC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서느냐에 따라서 선두권 파운드리 수주 전략에도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 디지타임스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중국 바이러스의 여파로 중국 SMIC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그 결과 SMIC의 물량이 TSMC 등 대만계 파운드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였습니다. SMIC는 중국 텐진, 선전, 상하이 등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는 SMIC의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소 인력으로 공장을 돌리는 데 따른 인원 부족, 물류 마비 등으로 공급망 교란으로 어려움이 가중돼서 SMIC 물량이 대만 파운드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SMIC는 상하이와 베이징에 각각 12인치 팹을, 텐진에 8인치 팹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12인치, 8인치는 반도체의 원판인 웨이퍼의 지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인치 팹을 300mm 팹, 8인치는 200mm 팹이라고도 합니다. 이 8인치 팹은 예전 설비고 새로 공장을 만든다면 다 12인치 팹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통상 12인치 팹으로는 10나노 공정 안팎의 칩 등 최첨단 칩을 만듭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같은 것을 12인치 팹에서 만듭니다. 반면 8인치 팹은 이보다 저성능 칩을 만듭니다. 12인치 팹보다는 사용하는 웨이퍼 면적이 좁아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전력 반도체 같은 것들입니다. 이 성능 낮은 반도체 생산에 쓰였지만 최근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 등 수요 증가로 맞춤형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8인치 팹의 몸값도 다시 뜨고 있습니다. 사실 8인치 팹 같은 경우는 과거 설비입니다. 그래서 새로 설비를 확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인치 팹에 필요한 일부 핵심 장비가 지금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인치 팹 용량을 확장하는 것은 최신 설비인 10인치 팹 용량을 늘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지타임스 기사를 보면요, TSMC 등 대만 파운드리가 중국 파운드리 물량의 이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 현지 사정이 안 좋다는 뜻인데요. 특히 SMIC 8인치 팹 같은 경우는 TSMC 뿐만 아니라 UMC, VIS 등 다른 대만 파운드리도 다 생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VIS 같은 경우는 8인치 웨이퍼 제작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SMIC 8인치 팹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전력 반도체 그리고 지문 센서 등의 물량을 받기 위해 VIS가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TSMC도 SMIC의 물량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면 이 물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TSMC의 대만 팹은 가동이 빡빡한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 바이러스 사태로 불안정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중국 휴대폰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하웨이가 최대 고객이고 그 다음 고객은 아직 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중국 내 조립 공장을 가진 대만 폭스콘에 절대 의존하는 애플이라는 점에서 TSMC로서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힘쓸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번에는 SMIC의 물량을 TSMC가 가져간다는 뉴스였지만 바이러스 사태 전에는 SMIC가 TSMC가 수주받았던 16나노 공정 칩 일부를 가져갔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SMIC는 지난해 3분기부터 14나노 공정 칩 양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12나노 공정 칩의 경우는 리스크 프로덕션, 시범 생산에 나선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국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파운드리 분야 SMIC가 가장 실체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금은 미국 정부가 25% 룰을 10%로 강화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TSMC가 만들던 하웨이의 통신칩을
더는 TSMC가 못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통신칩은 주로 1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SMIC가 외신 보도대로 진짜 14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갔다면 TSMC가 맡던 그 하웨이 통신칩을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 여부에 따라서는 TSMC 대신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두루 감안할 때 이번 바이러스 사태는 SMIC에 뼈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SMIC는 여전히 TSMC, 삼성의 기술력이 4, 5년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SMIC 동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살펴보면서 파운드리 경쟁의 역학구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국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경북 구미 사업장에 감염자가 나온 것인데요. 사실 구미 사업장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의 비중은 전체 출하량과 비교하면 적은 편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약 2천만 대로 총 출하량의 7%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삼성의 경우 스마트폰 주력 생산 거점을 베트남, 인도 등으로 옮겼지만 국내 공급하는 플래그십 모델과 폴더블 스마트폰은 구미 사업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 사업장의 경우는 그 폴더블폰 신작인 갤럭시 Z 플립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WCCF 텍도 이 점을 다뤘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이 구미 사업장에서 생산되고 하반기 선보일 갤럭시 폴드 차기 모델 역시 구미 생산 라인을 활용하는 만큼 역량을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삼성은 베트남의 폴더블폰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는 돼야 가동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일단 그 구미 생산 라인 폐쇄가 일시적이고 추가 조업도 진행해서 주요 고객에 대한 공급 차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나마 문제가 생기면 훨씬 복잡한 그 반도체보다는 스마트폰 쪽이라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